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12장 장안 태풍의 전조 1화 모함 무당산 장문인의 침소. 조금은 초라하고 정갈한 무당산 장문인 내실이었다. 지금은 늦은 밤으로 초롱불이 홀로 어둡게 비치고 있었는데 어찌 늦은 시간에 정예 상단주께서 어떤 일로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삼가 무당 의시보대 속가제자가 장문인을 뵙습니다. 그간 별내무양하셨습니까? 상단주께서 과한 인사를 하시오. 상단주는 비록 우리 무당에 속하지만 나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분이신데. 아닙니다. 장문인은 대무당파의 장문이신데 제게 할애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당 장문인의 침소는 매우 정갈했다. 도가의 전통을 따르는 무당파는 속과 겉이 매우 소박했고 타의의 모범이 되는 삶을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장문인의 침소는 침상 외에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늦은 시간 장문인의 침소에는 사람을 들이지 않지만 속가제자의 대표인 정의 상단주가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여 장문인은 잠들기 전인 고로 상단주를 보기로 했다. 정의 상단주는 이 무당파의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다. 중원의 5대 상단으로 매년 무당파에 상당한 곡식과 재물을 최고의 곡물로 드렸고 이 무당파가 한 해 쓰는 재정의 5할에 해당하는 물품과 재물이었기 때문에 무당파는 정의 상단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언제나 우선으로 일선에 나서고 있었다. 하물며 이정의 상단주가 야심한 밤에 찾아와 장문인을 뵙고자 하였으니 그래, 상단주께서는 저를 급하게 찾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허, 상단주님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정의 상단주는 정가장의 15대 장주였고 그는 재리의 발과 사업수단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그는 사람 내면의 심리도 알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나 자신의 상단을 운영하는 것에 매우 탁월한 인재 배치를 통하여 매년 막강한 재력을 쌓고 있는 이 시대 기남이었다. 또한 이 상단주 정한우는 바로 이곳대 무당파에 속가 제자 중에 배분이 가장 높아 무당파의 대내외 영향력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무당파 장문인은 얼굴에 주름이 있었는데 정혜은의 얼굴을 보며 미간을 골이 깊이 팼다. 하지만 역시 대문파의 장문인답게 상대가 이야기할 동안 말을 멈추고 잠잠히 상대를 배려해 주었다. 그런데 이때 정혜은은 손과 몸을 떨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상단주께서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시천종께서는 상단주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면 우셔도 됩니다. 무량수불? 대무당파의 19대 장문인 원정진이는 인내하며 조금 잔잔하게 말했고 그는 자신의 말끝에 도호를 외웠다. 상단주 정한은 매우 강직한 인물이었고 철인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무한정가장을 무림명가의 최고 가문으로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냥 유명무실한 가문을 위해 나이 12세의 학문과 무공을 수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과 재가로 무당산에 입산하여 무려 10년간 무공과 학문을 갈고 닦았고 도가의 사상을 기반으로 그는 당대 최고의 무한서원에 들어서 인문과 각종 잡학을 수학한 후에 그는 시전에서 곡식을 팔면서 상단의 기반을 닦았다. 나이 40이 되기 전에 고난을 통하여 큰 상단의 단주가 될 수 있었으며 그 후 그의 사업수단과 천재적인 경영으로 그는 중원 5대 상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인고의 고통과 기다림이 있었겠는가. 그가 아무리 천재적인 소양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그냥 대가 없이 얻어지는 공명은 없으니 그런 철인 같은 그가 눈물을 말없이 흘리고 있었다. 일각 후
장문인, 우리 정아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상단주의 영아가 사라졌다니요? 금화전장 이수와 사돈 간을 맺으려 우리 정아를 보냈는데 금화전장에 도착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원정 진이는 상단주 하는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하는이라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 일찍 사별하였고 그 아내와 사별하며 얻게 된 딸이 정이라는 아이였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아이는 그에게 있어서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은 아이였다. 그래서 상단주 정하느는 공사의 분명한 선을 긋고 산 사람이었고 그는 스스로 매우 엄격한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며 나아가 결국 그는 큰 성공한 인물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 자신의 딸만은 늘 언제나 예외였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는 늘 언제나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주었고 매우 애지중지하였다. 하는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 정아는 너무도 소중하여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는데 그는 젊을 때 잃은 아내를 늘 기리며 자신의 딸을 언제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차후에 대를사위를 들여서 자신 옆에서 딸아이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소중한 딸이 사라졌단 말인가. 원정 진이는 앞에서 울고 있는 하는을 한동안 보았다. 작년이 지나 노년으로 접어든 사나이의 눈물은 쉽게 볼 수 있는 눈물이 아니다. 장문이는 도와 무공을 닦기 위해 인문한 무당파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하였고 또한 노년의 인물이 흘리는 눈물은 더욱 그랬다. 그는 하는을 보며 자신도 울고 싶어졌다. 상단주 정하느는 말없이 반 시즌 정도 더 울었고 무당파 장문이는 잠잠히 기다려주었다. 장문인, 기다려주어 고맙소. 아닙니다. 그래, 따님의 일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따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장주. 물론이지요. 지난 가을에 매파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 무당파의 속가 중에 금화전장 이수의 삼남이었지요. 나는 아이에게 대릴사위를 얻어주기 위해 아이의 혼사를 미루고 인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저에게 권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매우 큰 결정이었지요. 아, 이수 금화장주가 그런 결정을 했군요. 네네. 그런데 이수는 저에게 대릴사위로 간다면 아이를 잘 보지 못할 것이라 6개월 정도 자신의 전장의 딸아이와 자기 아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금화장주도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 상단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정아가 우선 금화전장에서 6개월 보내고 다시 정의 상단에 돌아와서 큰 혼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문인의 내실에 열려진 창문으로 실바람이 불어온다. 등잔불은 미풍에 흔들렸고 정하는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달렸으며 이를 노년의 무당 장문인은 애처롭게 보았다. 그리고 무당 장문의 얼굴은 근심으로 점점 물들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